네, 안녕하세요. 샤키코리아 샤키입니다. 재택근무를 올 1월 2일부터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2월 2일로 딱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해본 재택근무의 장점과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가 아무래도 좋죠. 네, 좋기 때문에 장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점은 우선 제일 좋은 게 출근 시간에 쫓길 일이 없습니다. 네, 업무 시작 바로 직전에 일어나서 세수 한번 하고 바로 업무 옷 안 갈아입고 바로 업무 시작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솔직히 늦잠 자도 뭐라고 할 사람은 솔직히 없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출근 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저는 보통 6시 전후 5시 한 45분쯤에 항상 눈이 떠지거든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저는 늦어도 7시 전에는 눈이 떠져서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6시에 일어나면은 침대에서 뒹구르 거리다가 전날 새벽에 올라오는 질문들에 대한 거 댓글 달아드리고, 그다음에 한 7시쯤에 저는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고 9시에 바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임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항상 샤워를 하고 면도도 하고 머리도 손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과 함께 있으니까 우선 좋습니다. 그냥 같이 있는 자체만으로도 좋지요. 근데 이게 장점만은 아닙니다. 단점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바깥에 외출을 안 하니까 빨래가 우선 줄어들고요. 다음에 출퇴근을 안 하니까 운전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을 아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업무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 효율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하니까 정말로 좋아요. 회사에서 음악 듣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특히 저는 집중력을 더 요할 때는 유튜브나 영화를 틀어놔요. 왜냐면은 틀어놓고 어느 정도 제가 집중을 많이 하면은 그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귀에 안 들어올 때 내가 집중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인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런 식의 저의 업무 그 스타일에 맞춰서 제가 원하는 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생산성이 더 늘어나고 집중력이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혼자서 일을 하니까 집중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특히나 저는 저희 대표님이 저한테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한테 다 위임을 주셨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것들만 보고를 할 뿐이지, 모든 거를 제가 하는 거는 제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뭐 보고하고 답변 보고 뭐 결제 올리고 이런 게 없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제가 목표한 설정을 한 오늘 하루의 업무량을 저희 컨디션에 맞춰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면은 뭐 노래를 들을 수 있고, 제 책상 바로 옆에 또 디지털 피아노가 있어서 또 피아노도 칠 수 있고, 뭐 이렇게 집중력이 안 될 때는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뭔가 효율적인 다른 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정말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어서 좋아요. 예전에 물을 많이 마셔야지 라고만 생각을 했지,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했지 화장실 가는 게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마셨는데 집에서 일을 할 때는 마음껏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뭐 한 30분에 한 번 아니면 40분에 한 번씩 몸에 있는 노폐물을 이렇게 많이 배출하는 그런 것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키보드, 저는 소리 많이 나는 키보드를 좋아하는데 기계식 키보드, 특히 청축을 사용을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 어떠한 소리나 소음을 내도 저한테 딴지를 걸거나 뭐라 할 사람이 없어서 정말 좋습니다. 이게 장점이라면 장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 공과 사의 구분이 좀 애매해져요. 그래서 근무 시간에도 피곤하면은 뭐 낮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저는 낮잠도 안 자고, 그리고 저녁 6시 이후로는 커피도 안 마셔요. 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다른 일로 업무 시간에 뭐 제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솔직히 뭐 우리 병원에도 갈 수도 있는 거고 은행에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업무 시간 이외에 제가 추가적으로 제 개인적인 업무를 본 시간만큼 일을 더 해서 제가 목표한 하루의 일과를 제가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장시간 앉아 있잖아요. 제가 허리 안 좋으신 건 알죠? 그래서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할 때 허리가 안 좋을 때
회사 다닐 때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스트레칭만 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바로 옆에 소파 침대가 있으니까 그냥 가서 누우면 돼요. 힘들면은 그냥 벌러덩 누워서 잠시나마 허리를 좀 편안하게 해서 좀 충전을 하고 다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굉장히 좋고요. 상대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월요병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내 출근 어떻게 하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일을 하든 안 하든 저는 책상에서 항상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고 어제가 토요일인 줄 알고 오늘이 토요일인데 금요일을 토요일날로 착각하고 뭐 그럴 정도로 시간 개념이 조금씩 없어지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월요병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네, 이렇게 장점이 많으면 단점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은 가족과 있는 시간이 많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때마침 재택근무를 제가 1월 2일부터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재택근무를 시작한 시간과 아이들의 겨울방학 시간이 맞물려서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어폰을 꽂고 일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업체와 통화를 할 때 식구들을 다 조용히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방이 있어야 되는데 제 서재를 딸들한테 뺏겨서 저는 거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 도배를 새로 싹 하고 지금 안방에 제 책상을 새로 세팅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업무하기에는 별도의 저의 그 사무실 방이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 저는 지금 30평대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나름 40평대로 이사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한 활동성이 없는 사람은 밖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부족해서 살이 찌게 됩니다. 가뜩이나 힘들게 살을 빼고 있었는데 재택근무를 하면서 다시 살이 찌고 있어요. 일전에 제가 코엑스에 세미콘 코리아 전시회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한 몇 시간 걸었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났더니 종아리에 알이 배기되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운동량이 적어져요. 그래서 늘 저녁에 퇴근을 하고 출퇴근의 경계가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일하는 근무 시간 이외에는 그래도 꼭 1시간씩은 이렇게 주변이나 아니면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집에서 하다 보니까 식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특히 집에 청원 아이스 커피 캡슐 정수기가 있는데 예전에는 주말에만 마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루에 캡슐 2개 정도를 꼭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커피 캡슐이 저렴하지 않아요. 하나에 600원씩인가 그렇거든요. 하루에 2개씩 마시니까 사놨던 커피가 굉장히 빨리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에서 여러 가지 전자기기, 특히 제가 43인치 모니터에 뭐 이런저런 IT 기계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빗한 개인적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집안 식구들에게 모든 저의 일상이 다 오픈이 돼요. 그래서 가끔 집중이 안 될 경우가 가끔씩 생기는데 이럴 때 왜 우리 집중 안 되거나 뭐 이렇게 좀 리프레시를 하고 싶을 때 직장 동료들과 이렇게 뭐 가서 커피도 마실 수가 있고 아니면 남자는 뭐 이렇게 같이 담배도 피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참고로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랑 이렇게 잡담을 하거나 뭐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없다라는 게 조금 단점이고요. 그리고 업무용 책상과 의자를 제 돈 주고 샀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노트북과 그리고 주변 액세서리, 촬영 장비들 뭐 이런 거를 사주셨기 때문에 그냥 감사해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솔직히 일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그렇죠? 집중이 안 되거나 오늘 진짜 일할 컨디션이 아니다. 그래서 늘어지면은 한없이 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한두 시간이면 괜찮은데 하루 종일이나 아니면 며칠을 가면 이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재택근무를 할 때는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어지면 한없이 늘어집니다. 그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또 일을 할 때는 쾌적한 환경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난방비, 여름에는
냉방비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 추우니까 보일러 틀게 되죠. 여름에 더우니까 분명히 에어컨은 빵빵하게 틀고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냉방비, 난방비가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냉장고가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출출해지면은 냉장고를 열어서 뭔가를 먹게 되어서 살이 찐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느끼는 재택근무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끝나고 제가 이 스크립트를 제 카페에다가 올릴 건데, 혹시나 추가적으로 장점과 단점이 생각이 난다면은 그 스크립트 한 글에다가 제가 댓글을 달아서 조금 추가적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